어머니 이제 짐 좀 빼세요. 다음 주에 새 사람 들어와요. 뭐라고요? 새 사람? 제가 전 재산 털어서 마련한 이 집에서 저를 내쫓는다고요? 아, 그리고 요양원 알아봤는데요. 한 달에 250만 원이면 괜찮은 데 있더라고요. 어머니 국민연금으로 충분하시죠? 국민연금 80만 원으로 250만 원짜리 요양원을 어떻게 가라는 겁니까?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바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3억 2천만 원. 평생 모은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편 퇴직금 1억 5천, 제 적금 8천, 보험 해약금 9천만 원까지. 한 푼도 남김없이 털어서 아들 내외에게 집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집 명의는 며느리 친정엄마. 그리고 지금 저는 제가 산 집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시나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들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2년 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고 심각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죠.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뭐? 정말이니? 남편과 저는 너무 기뻐서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본다는 기쁨에 눈물까지 났죠. 근데 엄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투룸이 너무 좁아요. 아기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전세 올릴 돈도 없고.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애 아빠 월급이 400만 원인데 전세금 올리려면 최소 1억은 더 있어야 해요. 그런데 대출도 막혀 있고. 어쩌면 좋죠. 순간 남편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제 적금 8천만 원. 그리고 노후를 대비해 들어둔 보험금 9천만 원까지. 우리 도와줄 수 있어. 네? 엄마 정말요? 응. 손주 새 집에서 못 키우게 하겠니? 우리 가진 거 다 합치면 3억은 될 거야. 그날 밤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는 어쩌고? 괜찮아요. 우리 국민연금 합쳐서 150만 원 나오잖아요. 작은 집 하나 얻어서 둘이 알뜰하게 살면 되죠. 손주 잘 키우는 거 보는 게 우리 낙이지 뭐. 그래.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행복이지. 다음 날 바로 부동산을 뛰어다녔습니다. 아들 회사 근처 학군 좋은 곳 3억 2천이면 깔끔한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죠.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아들이 울먹이며 안겼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죠.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행에 모셔뒀던 모든 돈을 인출했습니다. 통장 잔고 35만 2천 원. 30년 넘게 쌓아온 게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가슴은 뿌듯했습니다. 아들 가정이 행복하게 꾸려지는 걸 보는 게 우리의 행복이니까요. 엄마, 아빠도 당연히 우리랑 같이 사는 거죠. 방 하나는 부모님 드릴게요. 그래? 정말? 당연하죠. 손주도 봐주셔야 하고 우리 평생 같이 살아야죠. 며느리까지 활짝 웃으며 맞장 붙였습니다. 역시 내 며느리야. 착하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계약하는 날 부동산에 다 같이 갔습니다. 자, 계약금 3,200만 원 여기 있고요. 중도금은 2달 뒤에, 잔금은 석 달 뒤에 치르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펼쳐놓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명의는 누구 이름으로 할까요? 당연히 아들 이름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저희 엄마 이름으로 해주세요. 며느리가 뜬금없이 자기 친정엄마 이름을 댔습니다. 네? 갑자기 왜 사돈 이름을? 제가 깜짝 놀라 물었죠. 아, 어머님. 그게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증여세 때문에 아들 명의로 바로 하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온대요.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여기 부동산 카페에 똑같은 사례가 있는데 직계가족 증여는 세금 폭탄이래요. 그래서 일단 제 엄마 명의로 해뒀다가
나중에 매매 형식으로 넘기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대요. 맞아요, 엄마. 요즘 다들 그렇게 한대요. 세금만 몇 천씩 아낄 수 있어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언제 명의를 바꾸는데? 1년 정도 지나면 바로 바꿀게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뭔가 찝찝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더 잘 알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서에는 며느리 친정엄마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석 달 뒤 잔금까지 다 치르고 입주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안방을 쓰고 우리는 작은 방 하나를 썼죠. 그래도 좋았습니다. 손주 태어나면 재롱 보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명의 이전 얘기가 없었습니다. 얘들아, 그 집 명의는 언제 바꾸니? 아, 그거요? 엄마, 지금 부동산 시세가 너무 올라서요. 세금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그래? 그럼 언제쯤? 곧요, 곧. 타이밍 봐서 할게요. 그러면서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친정엄마가 집에 왔습니다. 집 사고 처음 뵙는 자리였죠. 사돈 어른 안녕하세요. 덕분에 저희 딸이 좋은 데서 잘 살고 있어요. 아유, 무슨 말씀을. 다 우리 손주 잘 키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친정엄마 태도가 좀 이상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집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한 달에 20만 원씩이나. 네? 그건 왜 제게 말씀하시는? 제 명의잖아요. 당연히 제가 신경 쓸 일 아닌가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뭔가 이상해요. 등기부등본 한번 떼볼까요? 왜 괜히? 아이들이 알면 기분 나빠할 텐데. 그래도 우리 돈으로 산 집인데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다음 날 남편과 함께 등기소에 갔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부탁합니다. 서류를 받아 펼쳐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유자 박영희 며느리 친정엄마. 근저당권 2억 원 설정 채권자 은행. 여보, 이게 뭐야? 근저당이 2억이나 잡혀 있어. 무슨 소리야? 우리가 현금으로 다 치른 집인데?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정민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죠. 아, 그게. 아들이 당황하더니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며느리가 태연하게 나섰습니다. 차 한 대 뽑으려고 대출 받았어요. 집 담보로 하면 금리가 낮거든요. 뭐? 우리가 사준 집을 담보로 너희가 대출을?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다 갚을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 집 주인은 우리 엄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주인은 우리 엄마. 그날 이후로 며느리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저 출근해야 해서요. 빨래도 좀 개켜주시고요.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아, 그리고 저녁에 늦게 들어올 거예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어머니가 저녁 준비해 주시죠. 마치 가정부 부리듯 했습니다. 얘야, 엄마도 허리가 안 좋아서. 에이, 어머니. 무료로 얹혀 사는 건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관리비, 공과금 다 우리가 내는 거 아시잖아요. 얹혀 산다고? 내 돈 3억 2천으로 산 집에서? 참을 수 없었지만 손주 생각에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렇게 또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친정엄마와 통화하는 소리가 방문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죠. 엄마, 걱정하지 마. 계획대로 가고 있어. 응, 1년만 더 참으면 돼. 그러면 이 집 완전히 우리 거야. 시부모? 에휴, 그냥 요양원 알아보면 되지. 국민연금 나온다며? 그걸로 알아서 들어가라고 하면 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 양심? 엄마, 세상에 공짜 없어. 우리가 지금까지 모시고 산 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 맞아. 처음부터 증여세 아끼려고 엄마 명의로 한 거 맞아.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좋은 거야. 나중에 진짜 엄마한테 주면 되잖아. 시부모들은. 뭐 어쩔 수 없지. 손에 들고 있던 빨랫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며느리가 방문을 확 열었습니다. 어머니, 거기 계셨어요? 너희가 지금. 아, 들으셨구나. 뭐 어차피 언젠간 말씀드려야 했는데 잘 됐네요.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 집은 법적으로 우리 엄마 명의예요. 어머니가 돈을 냈건 말건 서류상 주인은 우리 엄마라고요. 그게 말이 되니? 우리가 3억 넘게. 증거 있어요? 계약서에 어머니 이름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딸한테 사주고 싶어서 우리 엄마가 집 산 거예요. 법적으론 그렇다고요. 그때 퇴근한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들. 이게 무슨 일이니? 며느리가 지금. 엄마. 미안해요. 근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해요. 뭐? 정민아, 너 정신 차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세상에 3억으로 집 샀으면 그 집이 누구 거예요? 산 사람 거죠. 지금 이 집 주인은 장모님이에요. 내가 낳은 아들이. 어떻게?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자식이. 30년 동안 내가 흘린 땀이. 아버지. 손대지 마세요. 요즘 노인 폭력으로 신고하면 바로 경찰 와요.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좋게 나가세요. 안 그러면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불법 침입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요. 불법 침입? 우리가 우리 돈으로 산 집에서? 법적으론 우리 엄마 집이라니까요. 이해 안 돼요? 그날 밤 남편은 소주를 마셨습니다. 30해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여보, 내가 30년 동안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면서 모은 돈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이제 밥은 따로 하세요. 식재료비 부담돼서요. 방 난방도 끄세요. 전기세 너무 많이 나와요. 아, 그리고 공과금에서 어머니 아버지 못 빼드릴게요. 한 달에 50만 원만 내세요. 50만 원? 우리 국민연금 합쳐도 150인데. 그럼 다른 데 가서 사시든가요. 여기 계속 계실 거면 생활비는 내셔야죠. 며느리는 정말 악마가 됐습니다. 심지어 친정엄마까지 집에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 방 참 좋네. 다음에 내가 여기서 지내면 되겠어. 네? 이 방은 저희가. 무슨 소리예요? 내 집인데 내가 못 쓸 방이 어디 있어요? 며느리 친정엄마가 거들먹거리며 우리 방을 둘러봤습니다. 참 관리비 말인데. 다음 달부터 두 분도 좀 내세요. 한 20만 원? 저희가 왜? 여기서 사시잖아요. 당연히 내셔야죠. 설마 공짜로 계실 생각이셨어요? 참다 못한 남편이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박영희 씨 명의의 집이고 증여나 차용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없으시다면 그럼 우리 돈 3억 2천은 그냥 날린 겁니까? 송금 기록이라도 있으면 차용금 반환 소송을 걸어볼 순 있는데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셨다고요? 그럼 정말 어렵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졌어. 법적으로 방법이 없대. 그날 밤 며느리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음 주까지 나가주세요. 뭐? 갑자기? 네. 우리 엄마가 다음 주에 이사 온대요. 그러니까 두 분은 다른 데 알아보세요. 우리 보고 어디 가라는 거니? 돈도 한 푼 없는데.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국민연금 나오시잖아요. 그걸로 월세 얻으시든지 요양원 들어가시든지. 요양원? 우리가 겨우 60대인데? 요즘 요양원 좋던데요. 밥도 주고 간호도 해주고. 어머니 아버지 연세에 딱이에요. 며느리가 스마트폰으로 요양원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 괜찮은 데 있네요. 한 달에 250만 원. 1인실로 2개 쓰시면 500만 원이고요. 500만 원? 우리 연금 합쳐도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2인실 쓰시든가요. 그럼 한 달 180만 원. 딱 맞네요. 나머지 생활비는? 그야.
어머니가 적금이나 뭐 좀 있으시잖아요. 그거 다 너희 집 사준다고 해약했어. 에이 설마 그게 다예요? 숨겨둔 거 있으시잖아요. 노인분들 다 그러시던데. 그 순간 정말 살인 충동이 일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남편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이 짐승 같은 것들. 어머 아버님. 폭언하시는 거 다 녹음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참 깜빡했다. 어머니 나가실 때 이 집 열쇠 두고 가세요. 당연하죠. 대답이 없으시네. 알아서 하실 거라 믿을게요. 그럼 저 나갔다 올게요.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서요. 아, 오늘 저녁은 어머니가 알아서 드세요. 냉장고 재료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유유히 나갔습니다. 우리 돈 3억 2천으로 산 집에서. 이틀 후 저는 거실 구석에서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걸 또 엿듣게 됐습니다. 응 엄마. 걱정 마. 노인네들 곧 쫓아낼 거야. 뭐? 양심? 양심으로 세상 살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엄마 이 집 지금 시세 5억이야. 5억. 3억에 사서 2억 남는 거라고. 맞아. 다음 주에 엄마 이사 오면 바로 집 팔자. 그러면 2억 5천씩 나눠 갖는 거야. 나도 강남에 집 하나 살 수 있어. 그 순간 뭔가가 탁 깨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죽어도 이대로는 안 돼. 저는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진짜 끝까지 가봅시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녹음 파일을 들고요. 변호사님, 이것 좀 들어보세요. 변호사가 녹음을 듣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요? 처음부터 집을 가로챌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 녹음으로 증명됩니다. 게다가 돈을 받은 정황도 있고요. 은행 인출 기록 있으시죠? 있습니다. 3억 2천만 원 인출한 기록 다 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 혹시 더 있습니까? 이게 다인데요. 괜찮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동시에 진행하시죠. 그날 오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재물손괴죄까지. 3일 후 형사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김정민 씨, 이수진 씨 계십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당황하며 물었죠.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사기? 시부모님께서 고소하셨습니다. 3억 2천만 원 사기 및 횡령 혐의입니다.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은? 당한 만큼 돌려받는 거지.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지. 그게 세상 이치야. 결국 며느리와 며느리 친정엄마는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통곡하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수진이가 감옥 가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0년 동안 내 뒷바라지 하느라 내 청춘 다 바쳤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내 대학 등록금 됐고 내 결혼 자금 됐어. 그리고 마지막 남은 퇴직금까지 너한테 줬지. 그런데 넌 뭘 했니? 내 마누라가 우리를 쓰레기 취급할 때 넌 옆에서 뭘 했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한 짓은 범죄야. 자식이고 뭐고 법대로 처벌받을 거다. 재판 결과 며느리와 친정엄마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도 우리가 승소했죠. 원고가 지급한 3억 2천만 원 전액과 이자 8천만 원, 총 4억 원을 피고는 즉시 반환하라. 판사의 판결문을 듣는 순간 남편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 이겼어. 며느리 측에서는 돈이 없다며 버텼지만 집을 경매로 넘기면서 결국 4억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집값이 5억까지 올라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 우리는 조용한 시골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2억짜리 집을 사고 나머지 2억은 정말 우리 노후 자금으로 꼭꼭 숨겨뒀죠. 아들은 연락도 안 합니다. 며느리는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자기 친정엄마와도 의절했다고 하고요. 가끔 문자가 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희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신의 영역이니까요. 저희는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지난주에는 며느리가 집 앞까지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법적으로 남보다 못한 사이니까. 남편이 인터폰으로 차갑게 말했죠. 이제 우리는 둘이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오후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게이트볼을 치고 저녁에는 둘이 소주 한잔하며 TV를 봅니다. 손주?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요. 우리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사준 집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했던 그 자식들의 핏줄이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자식에게 모든 걸 내줘야 할까요? 효도는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3억이 넘는 돈을 받고도 그 돈을 준 부모를 쓰레기 취급하고 요양원으로 내쫓으려 한 이 며느리와 아들. 그들이 받은 처벌이 과연 충분할까요?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잘못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법적인 서류는 반드시 남겨두세요. 믿음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돈 문제만큼은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